그날 밤 병원 침대에서 눈을 떴을 때 제 곁에 서 있던 며느리의 표정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안도가 아니었어요. 실망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말순입니다. 올해 73이고 혼자 삽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다가구 빌라 한 채를 샀어요.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 빌라 월세로 생활비를 대고 조금씩 예금도 모았습니다. 지금 제 이름으로 된 재산은 빌라 한 채와 예금 4억 원 정도입니다. 아들 도훈이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에요. 며느리 유리는 겉으로 보기엔 단정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초기엔 그랬어요. 하지만 요즘 들어 뭔가 달라진 느낌이 들었어요. 전화 통화 목소리가 날카로워지고 명절에 오면 제 집안 구석구석을 유심히 보는 시선이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2달 전부터 며느리가 갑자기 저한테 잘해주기 시작했어요. 전화도 자주 하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 집에 들러 반찬도 갖다 주고 약 챙겨 드시냐고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기분이 좋았어요. 그동안 서먹했던 관계가 풀리는 건가 싶었죠. 저는 10년 전부터 고혈압과 부정맥 때문에 약을 먹고 있어요. 매일 아침 한 알씩 빼먹지 않고요. 약국에서 받아온 약을 식탁 서랍에 넣어두는데 며느리가 어느 날 그걸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약이 이렇게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면 헷갈리시겠어요.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그날 이후로 며느리가 약통을 가져다가 일주일치씩 작은 봉지에 나눠 담아줬어요. 날짜별로 이름까지 적어서요. 편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약을 먹고 나면 어지러운 날이 많아졌어요. 처음엔 나이 탓인가 싶었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며느리가 또 집에 왔어요. 이번엔 비빔밥 재료를 한가득 사들고 왔더라고요. 어머니 오늘 제가 비빔밥 만들어 드릴게요. 고기도 넣고 나물도 듬뿍 넣어서요. 며느리는 부엌에서 한참을 요리했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는데 며느리가 계속 휴대폰을 들여다보더니 짜증 섞인 목소리로 누군가와 통화를 했습니다. 문이 조금 열려 있어서 들렸어요. 그래서 언제 갚을 건데요? 이자만 해도 매달 100만 원 넘는단 말이에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전화를 끄는 며느리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다시 밝은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어머니 밥 다 됐어요. 같이 드세요. 밥을 먹는 동안 며느리는 계속 웃으면서 이것저것 물어봤어요. 요즘 건강은 어떤지, 병원엔 잘 다니는지, 통장 정리는 했는지. 그러다 갑자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생명보험 같은 거 들어두신 거 있으세요? 보험? 옛날에 남편이 들어뒀던 게 있긴 한데 그건 진작 만기됐어. 아, 그럼 요즘엔 아무것도 안 드셨어요? 응. 나이도 많은데 뭐하러 그런 거 들어. 장례 비용 정도는 예금에 있으니까. 며느리는 잠깐 표정이 굳었다가 다시 웃었어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하나 정도 들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그 말이 왠지 이상했어요. 보험이 급한 일도 아닌데 왜 저렇게 집착하는 걸까? 밥을 먹고 나니까 또 어지러웠어요. 며느리는 제가 소파에 누워 있는 걸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약 드셨어요? 응. 아침에 먹었어. 저녁 거 한 알 더 드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하루에 한 알만 먹어. 며느리는 잠깐 뭔가 생각하는 표정을 짓더니 가방에서 약봉지를 꺼냈어요. 그래도 혹시 몰라서 제가 약 챙겨왔어요. 이거 드세요. 괜찮아. 아까 먹었어. 그래도 요즘 어지러우시잖아요. 이거 한 알만 더 드시면 나을 거예요. 며느리는 물컵을 가져다 주면서 약을 제 손에 쥐어줬어요. 약을 보니까
평소에 먹던 것보다 색깔이 조금 다른 것 같았어요. 하얀색이 아니라 연한 노란색이었거든요. 순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며느리가 계속 권하니까 그냥 삼켰습니다. 약을 먹고 10분쯤 지났을 때부터 몸이 이상해졌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는 거예요. 숨도 가빠지고 손발이 차가워지면서 식은땀이 났습니다. 며느리를 보려고 고개를 돌렸는데 시야가 흔들렸어요. 유리야, 나 이상해. 병원 가야 할 것 같아. 며느리는 제 옆에 앉아서 제 손을 잡았어요. 그런데 표정이 묘했어요. 걱정스러운 얼굴이 아니라 뭔가를 기다리는 것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천천히 말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그냥 잠깐 쉬시면 나아질 거예요. 아니야. 진짜 이상해. 구급차 불러줘. 제가 일어나려고 하니까 며느리가 제 어깨를 눌렀어요. 어머니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그냥 누워 계세요. 그때 저는 알았어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걸요. 며느리가 뭔가 약에 손을 댄 거라는 걸요.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눈앞이 깜깜해지면서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병원 응급실에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혈압이 갑자기 너무 떨어져서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다행히 빨리 오셔서 괜찮아졌는데 평소에 드시는 약 외에 다른 거 드신 적 있으세요? 며느리가 준 약을 하나 먹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아니요. 그냥 건강에 좋다고 줘서 먹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고개를 저었어요. 혈압약 드시는 분이 다른 약을 함부로 드시면 안 돼요. 특히 수면제 같은 거랑 같이 드시면 혈압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거든요. 수면제.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며느리가 준 약이 수면제였다는 건가요? 그럼 며느리는 일부러 저한테 그 약을 먹인 건가요? 머리가 복잡했어요. 아들 도훈이가 병실로 들어왔어요. 며느리도 따라 들어왔고요. 도훈이는 제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깜짝 놀랐어요. 응, 괜찮아. 며느리는 제 옆에 서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그 눈빛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약을 잘못 드린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건강보조제인 줄 알았는데. 도훈이가 며느리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당신 잘못 아니야. 엄마가 원래 약 드실 때 조심하셔야 하는데.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아들이 며느리 편을 드는구나. 저는 도훈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도훈아, 며느리가 준 약이 뭔지 알아봐야 할 것 같아. 엄마 그냥 실수예요. 유리도 일부러 그런 거 아니잖아요. 아니야. 이건 실수가 아니야. 도훈이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요즘 너무 힘드셔서 그러시는 거 아닐까요? 유리도 나름대로 신경 쓰고 있거든요. 며느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그 눈물이 진짜 같지 않았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아무도 제 말을 믿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병원에서 이틀을 입원했다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혼자 집에 앉아 있으니까 며느리가 준 약 봉지가 생각났어요. 그 봉지를 찾아야 했어요. 식탁 서랍을 뒤져봤지만 없었어요. 며느리가 치운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정말 며느리가 저를 죽이려고 한 걸까요? 아니면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인 걸까요? 하지만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며느리의 그 표정은 분명 실망이었어요. 며칠 뒤 친구 옥순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옥순이는 저랑 젊은 시절부터 친하게 지낸 사람이에요. 60대 중반인데 예전에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했던 사람이라 약이나 병원 일에 대해 잘 알아요. 말순아, 왜 이렇게 목소리가 안 좋아? 저는 옥순이한테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말했어요.
며느리가 갑자기 잘해주기 시작한 것부터 약을 준 것, 병원에 실려간 것까지요. 옥순이는 한참을 듣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말순아, 그거 이상한 거 맞아. 내 말 들어보니까 며느리가 의도적으로 한 것 같은데.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근데 도훈이는 내 말을 안 믿어. 일단 증거를 모아야 해. 내가 먹던 약이랑 며느리가 준 약이 뭔지 확인해봐. 약은 며느리가 다 치워버렸어. 그럼 병원 기록부터 확인해보자. 그날 내 혈액 검사 결과 같은 거 있을 거 아냐? 옥순이 말이 맞았어요. 옥순이가 알려준 대로 병원에 전화해서 그날 검사 기록을 달라고 했어요. 본인 확인하고 수수료 내면 떼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며칠 뒤 병원에서 서류를 받았는데 거기에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먹던 혈압약에는 그런 성분이 없는데 말이에요. 저는 옥순이한테 그 서류를 보여줬어요. 옥순이는 서류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거 봐. 내 몸에서 수면제가 나왔잖아. 며느리가 준 약이 수면제였던 거야. 그럼 며느리가 일부러 나한테 그 약을 먹인 거네. 그렇지, 근데 왜 그랬을까? 모르겠어. 나한테 무슨 원한이 있는 것도 아닌데. 옥순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돈 때문이 아닐까? 내가 재산이 있잖아.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혹시 며느리가 제 재산을 노리고 저를 죽이려고 한 걸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았지만 다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며칠 뒤 도훈이가 집에 왔어요. 혼자 왔더라고요. 저는 도훈이한테 병원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도훈아, 이것 좀 봐. 그날 내 몸에서 수면제가 나왔대. 근데 나는 수면제 먹은 적 없어. 며느리가 준 약이 수면제였던 거야. 도훈이는 서류를 보더니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그게 우연일 수도 있잖아요. 유리가 실수로 잘못 준 거일 수도 있고. 실수? 도훈아, 이게 실수로 보여? 엄마, 유리가 엄마를 해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도훈이는 당황한 얼굴로 말했어요. 믿고 싶지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은 끝까지 며느리 편이었어요. 그럼 넌 며느리가 왜 갑자기 나한테 잘해줬다고 생각해? 예전엔 명절에도 얼굴 안 보이던 애가 갑자기 매일 전화하고 집에 오고 그랬잖아. 그야 마음을 고쳐먹은 거겠죠. 도훈아, 세상에 공짜는 없어. 도훈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서류를 탁자 위에 놓고 나가버렸습니다. 혼자 남은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뒤로 혼자 살면서 외로움을 많이 느꼈지만 이렇게 무서운 적은 없었어요. 제 며느리가 저를 죽이려고 했다는 생각을 하니까 숨이 막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계속 며느리 얼굴이 떠올랐어요. 병원에서 제가 깨어났을 때 며느리가 지었던 그 실망스러운 표정이요. 며칠 뒤 며느리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요즘 어떠세요? 건강은 좀 나아지셨어요? 응, 괜찮아. 어머니, 제가 오늘 저녁에 좀 뵈러 가도 될까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무슨 말? 그냥 얼굴 보고 말씀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까 불안했어요. 며느리가 또 무슨 짓을 하려는 건 아닐까? 저는 옥순이한테 전화했습니다. 옥순아, 며느리가 오늘 저녁에 온대. 무슨 말이 있다는데 불안해. 혼자 만나지 마. 내가 같이 있어줄게. 고마워. 저녁이 되자 며느리가 집에 왔어요. 옥순이도 제 집에 와 있었고요. 며느리는 옥순이를 보더니 살짝 표정이 굳었지만 이내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친구분이시죠? 응. 나 말순이 친구야. 며느리는 서류를 제 앞에 펼쳤어요. 어머니 나이 드시면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어차피 사람은 한 번 가는 거고 그때를 대비하는 게 효도 아닐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마치 제가 곧 죽을 거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보험? 나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래도 만약을 위해서 하나 정도 들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다 알아봤으니까 여기 서명만 해주시면 돼요. 며느리는 서류를 제 앞에 펼쳤어요. 옥순이가 그 서류를 낚아채듯 가져가더니 찬찬히 읽었습니다. 이거 보장 금액이 3억이네. 수익자는 누구야? 며느리는 잠깐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어요. 도훈이요. 남편이 수익자예요. 옥순이는 서류를 탁자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말순아, 이거 서명하지 마. 이상해. 며느리 얼굴이 굳었어요. 뭐가 이상한데요? 그냥 평범한 생명보험인데. 평범한 보험이면 왜 이렇게 급하게 서명 받으려고 해? 그것도 밤에까지 찾아와서. 며느리는 말문이 막혔는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유리야, 솔직하게 말해봐. 왜 나한테 그 약을 먹였어? 며느리는 눈을 피하며 말했어요. 저 진짜 실수였어요.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실수? 그럼 왜 보험 가입을 이렇게 서두르는 거야? 며느리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그냥 서류를 집어들고 나가버렸습니다. 며느리가 나간 뒤 옥순이가 말했어요. 말순아, 이거 정말 큰일이야. 며느리가 내 돈을 노리고 있는 게 확실해. 나도 알아. 근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일단 경찰에 신고해야 해. 경찰이 믿을까? 증거도 별로 없는데. 그래도 일단 신고는 해놔야 해. 나중을 위해서라도. 다음 날 저는 경찰서에 갔어요. 경찰관한테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약을 바꿔치기 한 것 같다는 것, 보험 가입을 강요한 것, 제가 병원에 실려간 것까지요. 경찰관은 제 말을 듣더니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할머니 고의로 한 거라는 증거가 있으세요. 병원 기록에 수면제 성분이 나왔어요. 그런데 며느리분이 일부러 그 약을 드렸다는 증거는 없으시죠? 그럼 이런 건 어떻게 증명해요? 경찰관은 한숨을 쉬었어요. 사실 이런 경우는 입증이 굉장히 어려워요. 며느리분이 실수로 그랬다고 주장하면 고의성을 밝히기가 힘들거든요. 좀 더 확실한 증거가 있으시면 다시 오세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기운이 빠졌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해요. 그게 뭐가 됐든. 경찰서를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소파에 앉았어요. 남편 유품이 담긴 상자를 꺼내봤습니다. 그 안에 남편이 차고 다니던 시계가 있었어요. 낡은 시계였지만 남편이 아끼던 물건이었죠. 시계를 손에 쥐고 있으니까 눈물이 났어요. 여보, 나 어떻게 해야 해? 우리 아들도 날 안 믿고 경찰도 날 못 믿겠다는데 나 혼자 어떻게 해? 하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저는 혼자였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가 또 집 앞에 왔어요. 차를 타고 왔더라고요. 저는 창문 너머로 며느리 차를 봤어요. 며느리는 차 안에서 뭔가를 꺼내 가방에 넣더니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몇 번 더 초인종을 누르다가 포기하고 돌아갔어요. 며느리가 간 뒤 저는 창밖을 내려다봤어요. 며느리 차가 천천히 빠져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들지 못하고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며느리가 다시 올 것 같았어요. 그리고 다음번엔 아무도 모르게 더 완벽하게 저를 지우려 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으면 정말로 죽겠구나. 나는 평생 남편과 함께 장사하며 수많은 사람을 상대했어요. 나를 호구로 보는 사람을 가만두고 본 적은 없었습니다. 이제 제가 먼저 판을 짜야 할 때입니다. 저는 그날 밤 잠들지 못하고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며느리 차가 다시 올 것 같았어요. 며칠이 지났지만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어요. 며느리가 또 올까봐, 또 무슨 짓을 할까봐 불안했습니다. 매일 아침 식탁 서랍을 확인하고 약봉지를 하나하나 살펴봤어요. 혹시 또 바꿔치기 당한 건 아닌지요. 옥순이가 매일 전화해서 안부를 물었어요. 말순아, 괜찮아. 혼자 있지 말고 우리 집에 와서 지내. 괜찮아. 나 여기서 지켜야 할 것들이 있어. 무슨 소리야? 목숨이 더 중요하지. 옥순아, 나 증거를 더 찾아야 해. 경찰도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했잖아. 그래, 내가 도와줄게. 오늘 오후에 내 집으로 갈게. 옥순이는 약속대로 오후에 왔어요. 손에 노트와 펜을 들고 왔더라고요. 말순아, 우리 제대로 해보자. 며느리가 뭘 했는지 하나하나 정리해야 해. 옥순이는 노트를 펼치고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적기 시작했어요. 일단 며느리가 2달 전부터 갑자기 잘해주기 시작했지. 응, 그 다음엔 약을 정리해준다면서 일주일치씩 나눠줬고. 맞아. 그리고 내가 쓰러진 날 며느리가 준 약을 먹고 병원에 실려갔어. 병원 검사에서 수면제가 나왔고. 응, 그 다음엔 보험가입을 강요했지. 수익자는 아들로 해서. 그래. 옥순이는 노트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렇게 보니까 명확하네. 며느리는 계획적으로 움직였어. 근데 왜 그랬을까? 돈 때문이라고 했잖아. 며느리한테 빚이 있다는 증거를 찾아야 해. 어떻게? 도훈이 통장이랑 카드 명세서를 봐야 해. 혹시 내가 볼 수 있어. 도훈이가 예전에 비상용으로 통장 사본 하나 줬던 게 있어. 서랍에 있을 거야. 저는 서랍을 뒤져서 도훈이 통장 사본을 꺼냈어요. 옥순이가 그걸 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말순아, 이거 봐. 매달 100만 원씩 어디론가 빠져나가고 있어. 계좌 이름은 대부업체라고 돼 있네. 요즘 뉴스에 나오는 이자 엄청 받아먹는 그 사채 회사 말이야. 사채? 그래. 며느리가 사채를 쓰고 있다는 거지. 가슴이 철렁했어요. 사채라니. 그럼 며느리가 정말 돈에 쫓기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 말고 다른 것도 찾아봐야 해. 혹시 카드 명세서 같은 거 있어? 그건 없는데 도훈이한테 달라고 하면 의심할 거야. 옥순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그럼 다르게 접근하자. 며느리가 수면제 산 약국을 찾아가 보는 거야. 혹시 천장에 달린 작은 카메라 그거 있잖아. 그게 남아있을 수도 있어. 그게 가능해? 일단 가보자. 약국에 사정 얘기하고 부탁해보는 거지. 다음 날 저는 옥순이와 함께 며느리가 수면제를 샀던 약국으로 갔어요. 영수증에 적힌 주소를 보고 찾아갔더니 우리 동네에서 버스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약국 문을 열고 들어가니 젊은 약사 선생님이 계셨어요. 어서 오세요. 옥순이가 영수증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선생님, 죄송한데 이 영수증 좀 봐주실 수 있어요? 이날 여기서 수면제를 산 사람이 누군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약사 선생님은 영수증을 보더니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손님 개인정보라서 함부로 알려드릴 수가 없는데요. 사실은 제 친구가 며느리한테 살해 위협을 당했어요. 이야기 그 증거거든요. 약사 선생님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정말이세요? 네. 경찰한테도 신고했는데 증거가 부족하다고 해서요. 혹시 그날 천장에 달린 작은 카메라 영상이 남아있나요? 약사 선생님은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확인해 볼게요. 약사 선생님은 안쪽으로 들어가더니 한참 뒤에 나왔어요. 이날 수면제를 산 사람은 서율이라는 분이에요. 신분증 확인하고 판매했거든요. 천장에 달린 작은 카메라에도 찍혔을 거예요. 보여드릴 순 있지만 경찰이 요청하면 정식으로 제출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약국을 나오면서 옥순이가 말했어요. 이제 확실해졌어. 며느리가 일부러 다른 동네까지 와서 수면제를 샀다는 거야. 들킬까봐 멀리 온 거지. 그럼 이제 어떻게 해? 보험 서류도 확인해야 해. 며느리가 가져왔던 그 서류 혹시 남아있어?
아니, 며느리가 가져갔어. 그럼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확인해 봐야겠다. 혹시 내 이름으로 가입된 보험이 있는지.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여러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세 번째 회사에서 말했습니다. 윤말순 고객님 명의로 생명보험이 가입되어 있네요. 작년 12월에 가입되셨어요. 뭐라고요? 저 그런 거 가입한 적 없는데요. 서명도 되어 있고 신분증 사본도 첨부되어 있는데요. 그게 위조예요. 제가 서명한 게 아니에요. 그럼 보험 사기일 수도 있겠네요. 경찰에 신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며느리가 제 이름을 도용해서 보험까지 가입했다니. 제 서명을 흉내냈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오래전부터 계획한 걸까요? 수익자는 당연히 아들이겠죠. 저를 죽이고 3억을 타갈 생각이었던 거예요. 옥순이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 옥순이가 말했어요. 말순아, 이건 정말 큰일이야. 며느리가 내 서명을 위조해서 보험을 만들었다는 거잖아. 이제 경찰이 움직일 거야. 그럼 다시 경찰서에 가야겠네. 응. 근데 그 전에 도훈이한테 먼저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많은 증거가 있는데도 도훈이가 안 믿으면 정말 문제야. 옥순이 말이 맞았어요. 아들한테 먼저 보여줘야 했어요. 아들이 진실을 알아야 며느리를 멀리할 테니까요. 저는 도훈이한테 전화했습니다. 도훈아, 엄마야. 오늘 저녁에 집에 좀 와줄래?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엄마가 할 말이 있어. 꼭 와야 해. 도훈이는 한숨을 쉬더니 대답했어요. 알았어요. 저녁 먹고 갈게요. 저녁 때 도훈이가 왔어요. 혼자 왔더라고요. 저는 식탁에 그동안 모은 증거들을 쭉 펼쳐 놓았어요. 병원 기록, 수면제 영수증, 통장 사본, 보험회사 확인 내용까지요. 도훈이는 그걸 보더니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이게 다 뭐예요? 도훈아, 엄마 말 끝까지 들어봐. 며느리가 엄마를 죽이려고 했어. 이게 다 증거야. 저는 하나하나 설명했어요. 며느리가 다른 동네 약국에서 수면제를 산 것, 제 이름으로 보험을 위조 가입한 것, 사채 빚이 있다는 것까지요. 도훈이는 증거들을 보면서 점점 얼굴이 굳어갔어요. 특히 통장 사본을 보더니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정말이에요? 응. 약국에서도 확인했어. 천장에 달린 카메라에 며느리 얼굴이 찍혔대. 도훈이는 고개를 떨구고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증거들을 다시 한번 보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어른이 된 아들이 엄마 앞에서 우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도훈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죄송해요. 제가 몰랐어요. 제가 유리 말만 믿고 엄마 말은 안 믿었어요. 도훈아, 엄마가 그렇게 말했는데 저는 엄마를 의심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도훈이는 한참을 울었어요. 저도 같이 울었습니다. 아들이 드디어 진실을 알게 된 거예요. 하지만 그 진실이 너무 잔인했습니다. 도훈아,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도훈이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유리랑 헤어질 거예요. 이혼할 거예요. 그래야지. 근데 엄마, 유리를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응. 엄마도 그러려고 해. 도훈이는 증거들을 가방에 넣으며 말했어요. 제가 같이 가겠어요. 경찰서에 같이 가요. 고마워, 도훈아. 도훈이는 소파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저는 물을 한 잔 따라다 줬습니다. 도훈아, 오늘 여기서 자고 가. 엄마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고마워. 그날 밤 도훈이는 거실 소파에서 잤어요. 저는 방에 누워 있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거실 쪽을 보니 도훈이도 뒤척이고 있었어요. 둘 다 잠을 못 이루는 밤이었습니다. 새벽녘에 잠깐 잠이 들었다가 아침에 눈을 떴어요. 도훈이는 벌써 일어나 있었어요. 부엌에서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일어나셨어요? 제가 아침 차릴게요. 괜찮아. 엄마가 할게.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도훈이는 냉장고를 열어 계란과 김치를 꺼냈어요. 서툴게 계란 후라이를 부치고 밥을 데웠습니다. 밥상을 마주하고 앉으니 도훈이가 말했어요. 엄마 오늘 같이 경찰서 가요. 제가 같이 갈게요. 그래. 고마워, 도훈아. 엄마를 지키지 못한 제가 이제라도 제대로 해야죠. 저는 도훈이 손을 잡았어요. 도훈아, 넌 잘못이 없어. 며느리가 나쁜 거지. 아니에요. 제가 엄마 말을 들었어야 했어요. 밥을 먹고 나니 옥순이한테 전화를 걸고 싶었어요. 옥순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옥순아, 나야. 말순아 잘 잤어. 도훈이는 어떻게 됐어? 다 얘기했어. 도훈이가 우리 편이야. 오늘 같이 경찰서 가. 잘 됐다. 말순아 너 이제 혼자가 아니야. 응. 고마워, 옥순아. 내가 뭘. 친구 좋다는 게 이런 거지. 조심해서 다녀와. 응.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조금 편해졌어요. 옥순이와 도훈이가 있으니까요.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이 맑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판을 짜야 할 때였어요. 며느리를 완전히 끝내려면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할 거예요. 하지만 이제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 옆에 아들이 있고 친구가 있으니까요.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 도훈이를 봤어요. 도훈이는 휴대폰을 보고 있었는데 며느리한테서 온 문자 같았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도훈아, 며느리한테 연락 왔어? 집에 언제 오냐고 계속 물어봐요. 뭐라고 할 거야? 아무 대답도 안 할 거예요. 이제 유리랑은 끝이에요. 도훈이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저를 봤어요. 엄마 준비되면 나가요. 경찰서 가야죠. 그래. 저는 가방에 증거들을 챙겼어요. 병원 기록, 영수증, 통장 사본, 보험회사 확인 서류까지요. 무거웠지만 이게 제 무기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도훈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제가 지킬게요. 이제부터는 제가 엄마 방패가 될게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아들이 이렇게 말해주는 게 너무 고마웠습니다. 고마워, 도훈아. 그래, 이제 우리 같이 싸우자. 집을 나서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평생 혼자서 버텨왔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구나. 아들도 있고 친구도 있고 이제 경찰도 우리 편이 될 거예요. 며느리가 저를 죽이려고 했지만 저는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며느리를 끝낼 차례입니다. 돈 때문에 벌어진 이 끔찍한 일을 제대로 마무리 지을 거예요. 경찰서로 가는 차 안에서 도훈이는 계속 창밖만 바라봤어요. 저도 말이 없었습니다. 둘 다 긴장하고 있었어요. 경찰서에 도착해서 지난번에 만났던 경찰관을 찾았어요. 증거들을 책상 위에 펼쳐놓으니 경찰관은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할머니 이건 명백한 살인 미수입니다. 그리고 보험 사기까지 있네요. 그럼 며느리를 잡아줄 수 있어요? 일단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며느리분 연락처 주시고 약국 영상도 확보해야 하고요. 오늘 안으로 출석 요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찰서를 나오면서 도훈이가 물었어요. 엄마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며느리가 경찰 조사받겠지. 그 다음엔 재판이고, 유리가 순순히 인정할까요? 모르지. 근데 증거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발뺌을 하겠어. 그날 오후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며느리가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할머니 며느리분 일단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실수였다고 주장하고요. 실수라니요? 증거가 다 있는데요? 그래서 좀 더 조사가 필요합니다. 일단 불구속 수사로 진행하겠습니다. 불구속이요? 그럼 며느리가 밖에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도망갈 위험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할머니 혹시 며느리가 찾아오면
절대 문 열어주지 마시고 바로 저희한테 연락하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불안했어요. 며느리가 밖에 있다니 또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도훈이가 말했어요. 엄마, 제가 며칠 더 여기 있을게요. 유리가 뭘 할지 모르니까. 고마워. 이틀이 지났어요. 며느리한테서는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도훈이 휴대폰으로도 전화가 오지 않았어요.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더 불안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저녁 초인종이 울렸어요. 현관 인터폰을 보니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문 좀 열어주세요. 저는 도훈이를 봤어요. 도훈이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안 열어줘요. 위험해요. 며느리는 계속 초인종을 눌렀어요. 어머니, 도훈이 거기 있는 거 알아요. 문 열어줘요. 도훈이가 인터폰을 집어들었어요. 유리야, 나야. 지금 집에 갈 수 없어. 왜? 뭐 때문에? 어머니가 또 이상한 말 한 거야? 이상한 말이 아니야. 너 경찰 조사받았잖아. 인터폰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러다 며느리가 비웃었습니다. 경찰 조사? 그거 다 말도 안 되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약국에서 수면제 산 거, 보험 위조한 거 다 증거 있어. 며느리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게 뭐 어쨌다는 거야? 수면제 사는 게 범죄야? 엄마를 죽이려고 한 거잖아. 며느리가 소리쳤어요. 죽이려고? 웃기지 마. 내가 도박 좀 했다. 처음엔 재미로 시작했어. 근데 잃고 또 잃고 결국 사채까지 썼다고. 채권자들이 지금 나 죽이겠다고 찾아다닌다고. 이자만 해도 매달 100만 원이 넘는단 말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도박이라니. 며느리가 도박을 했다는 거예요. 도훈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유리야, 도박을? 언제부터? 1년 전부터 친구가 소개시켜준 데서 시작했어. 처음엔 좀 땄어. 근데 갈수록 잃고. 결국 사채업체에서 5천만 원 빌렸다고. 그 돈도 다 날렸고. 도훈이는 인터폰에서 손을 떼고 저를 봤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는 계속 들렸어요. 그 할망구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하는데. 돈 꽁꽁 싸매고 있고. 나는 채권자한테 쫓겨다니고. 답답해서 어떻게 해. 그래서 엄마를? 어차피 늙어서 죽을 사람 아니야? 조금 일찍 가는 거지 뭐. 보험금만 나오면 빚 갚고 새로 시작할 수 있었어. 도훈이는 벽에 기대섰어요. 다리에 힘이 풀린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는 계속됐어요. 도훈아, 문 열어. 우리 얘기 좀 하자. 이 일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어. 저는 휴대폰을 꺼내 경찰한테 전화했어요. 상황을 설명하니 곧 출동하겠다고 했습니다. 10분쯤 지나자 경찰차가 도착했어요. 며느리는 현관 앞에 아직 서 있었습니다. 경찰관이 물었어요. 서유리 씨 맞으십니까? 네, 근데 왜요? 살인 미수 혐의로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동행하시죠. 며느리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저 아까 조사 다 받았잖아요. 방금 인터폰으로 하신 말씀들이 문제가 됩니다. 도박, 사채, 살해 계획까지 전부요. 며느리는 그제야 입을 다물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경찰관들이 며느리를 데리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도훈이 손을 잡았어요. 다음 날 아침 담당 형사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 어제 인터폰 대화 내용이 도움이 되긴 했는데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무슨 문제요? 변호사가 붙으면 흥분해서 한 말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도박이나 사채 관련 진술은 감정적으로 쏟아낸 거라고 변호사가 무조건 주장할 겁니다. 재판에서 증거로 쓰기엔 조금 약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형사님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할머니, 제가 한 가지 방법을 제안하고 싶은데요. 며느리를 다시 할머니 집으로 오게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며느리가 차분한 상황에서 도박을 어떻게 시작했고 왜 할머니를 노렸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장면을 녹음하고 촬영하면 재판에서 절대 뒤집을 수 없는 증거가 됩니다. 그게 가능해요? 집 안 곳곳에 작은 카메라와 녹음 장치를 설치하겠습니다. 저희도 근처에서 대기하고요. 할머니께서 용서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유도하시면 며느리가 방심하고 자백할 겁니다. 저는 잠시 고민했어요. 며느리를 다시 만난다는 게 무섭긴 했지만 확실하게 끝내야 했어요. 알겠어요. 해볼게요.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틀 뒤에 준비하겠습니다. 이틀 동안 형사님과 함께 준비했어요. 거실 화분 뒤 식탁 시계 속 부엌 선반에 작은 카메라들을 설치했습니다. 녹음 장치도 제 옷에 달았고요. 할머니 며느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도 이제 나이가 많아서 싸우기 싫다. 빌라 일부랑 예금 좀 나눠줄 테니 조용히 끝내자. 이렇게요. 알겠습니다. 그럼 며느리가 자랑하듯이 얘기할 겁니다. 도박을 어떻게 했고 왜 할머니를 노렸는지 그걸 다 녹음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도훈이가 며느리한테 전화했어요. 유리야, 나야. 엄마랑 얘기 좀 해볼래? 엄마가 너한테 할 말이 있대. 며느리는 의심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무슨 말? 그냥 와봐. 나쁜 얘기 아니야. 다음 날 저녁 며느리가 왔어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어머니, 응. 앉아. 며느리는 소파에 앉았어요. 도훈이도 옆에 앉았고요.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유리야, 나도 이제 나이가 많아. 싸우기 싫어. 그래서 생각해봤는데 빌라 한 채랑 예금 일부를 너희한테 줄게. 대신 조용히 끝내자. 며느리는 눈을 크게 떴어요. 정말이에요? 응. 엄마도 도훈이 생각하면 너희가 어렵게 사는 게 마음 아파. 그때 일도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인 것 같아. 며느리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그래. 근데 유리야, 엄마가 궁금한 게 있어. 그때 왜 그런 생각을 했어? 어떻게 그런 일까지 하게 됐는지 말해줘. 며느리는 잠깐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사실은요, 제가 도박을 했어요. 도박? 네. 처음엔 친구 따라 한두 번 가볍게 했어요. 온라인으로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잃으면 따야 할 것 같고 따면 더 따고 싶고. 얼마나 잃었어? 처음엔 작은 돈이었어요. 100만 원, 200만 원. 근데 점점 커지고 결국 사채업체에서 5천만 원을 빌렸어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그래서 나를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박 빚은 숨길 수가 없어요. 이자만 한 달에 100만 원이 넘고 사채업자들은 현관 앞까지 찾아오고 그래서 보험금밖에 방법이 없었어요. 어머니만 입원하시면 병원비 명목으로 돈이 나오니까요. 그럼 보험도 내가 만든 거야? 네. 어머니 도장이랑 신분증 사본으로 만들었어요. 수익자는 도훈이로 해서요. 그럼 나한테 준 약은? 며느리는 눈을 내리깔았어요. 약국에서 수면제를 샀어요. 어머니 혈압약이랑 비슷하게 생긴 걸로요. 처음엔 그냥 어머니를 며칠 입원만 시키려고 했어요. 그러면 보험금에서 급여 나오니까 그걸로 이자 좀 갚고 숨 좀 돌리고. 그런데 한 번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그럼 나를 죽일 생각이었던 거야? 며느리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그때는 아무 생각도 안 났어요. 채권자가 집 앞까지 찾아오고 전화로 죽여버린다고 하고 머리가 새하얘졌어요. 어머니만 아프시면 돈만 조금 생기면 좀 숨 쉴 수 있을 거라고 제가 미쳐 있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형사님과 경찰관들이 들어왔습니다. 며느리는 깜짝 놀라 일어섰어요. 뭐예요? 왜 경찰이 여기 있어요? 형사님이 말했어요. 서유리 씨 지금까지 하신 말씀 전부 녹음되고 촬영됐습니다. 도박, 사채, 살인, 미수, 보험 사기 문서, 위조 혐의로 체포합니다. 며느리는 비명을 질렀어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어머니 저 속이신 거예요?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나도 살고 싶었어. 내가 나를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나도 살아남으려고 한 거야. 며느리는 도훈이를 봤어요. 도훈아, 나 좀 도와줘. 도훈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유리야, 이제 끝이야. 넌 도박하고 엄마를 죽이려고 했어. 나는 너를 도울 수 없어. 경찰관들이 며느리를 데리고 나갔어요. 며느리는 계속 소리를 지르며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나간 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도훈이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엄마 다 끝났어요. 이제 괜찮아요. 응. 고마워, 도훈아. 2달 뒤 재판이 열렸어요. 며느리는 끝까지 죄를 부인했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녹음과 영상, 약국 기록, 병원 기록, 보험 서류가 있었고 수사 과정에서 도훈이 계좌와 며느리 명의 카드 사용 내역을 전부 들여다본 결과 온라인 도박 사이트 결제 기록까지 그대로 나왔습니다. 판사는 며느리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어요. 살인 미수와 보험 사기, 문서 위조 모두 인정됐습니다. 법정을 나오면서 저는 하늘을 봤어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그 뒤로 저는 빌라 한 채를 팔았어요. 그 돈으로 도훈이 빚을 갚아주고 도훈이가 새로 시작할 수 있게 작은 집을 마련해 줬습니다. 나머지 돈은 노인 학대 피해자를 돕는 단체와 도박 중독 상담센터에 기부했어요. 옥순이가 물었어요. 말순아, 후회 안 해? 그 돈이면 내가 편하게 살 수 있었는데. 후회 안 해. 돈 때문에 시작된 일이었어. 그리고 돈에 눈이 멀면 사람이 어디까지 무너지는지 그 아이가 증명해줬어. 도박은 한 번 빠지면 사람을 통째로 삼켜버리는 거더라고. 나는 그 돈을 똑같이 쓰고 싶진 않아. 그래. 넌 대단해. 지금 저는 작은 빌라 한 채에서 살고 있어요. 도훈이가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오고 옥순이랑은 자주 만나서 차도 마시고 산책도 합니다. 얼마 전에 노인복지관에서 상담 봉사를 시작했어요. 저처럼 가족한테 배신당한 노인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주는 일이에요. 제 경험을 나누면 많은 분들이 위로를 받더라고요. 어제는 한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얘기 들으니까 힘이 나네요. 저도 포기하지 말아야겠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겪은 고통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걸요. 오늘도 창밖을 바라봅니다. 화분에 심은 꽃이 피었어요. 작지만 예쁜 꽃입니다. 저도 이 꽃처럼 힘든 시간을 견디고 다시 피어났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건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 삶을 지킬 용기예요. 이제 저는 압니다. 나이가 많아도 혼자라고 생각했어도 끝까지 싸울 수 있다는 걸요.